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기분 상쾌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저희 KNFT 작가 소개 작품 발표 제 67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작가 써님 이 작가 발표를 처음으로 저희 이 스페이스에서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요. 조금 떨리기도 하실 것 같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잘 발표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써님을 발표 시작하실 수 지금 있으시겠어요? 예, 준비됐습니다. 네, 잘 네. 자 들리나요? 그러면 네 써님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써님. 시작하시죠. 죄송한데 여기 핀 트윗한 거 제가 공유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요. 네네.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KNFT 스페이스 발표를 맡게 된 천장의 F1 드로잉을 향해 질주하는 작가 센입니다. 발표에 앞서 처음으로 스페이스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이번 발표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미술 인생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센 F1 NFT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간략하게 F1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F1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 월드컵, 올림픽 등과 세계 3대 스포츠 안에 드는 세계적인 레이싱 스포츠 대회이고요. 총 10개 팀 2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총 22개의 국가를 순회하면서 레이싱을 펼치고요. 한 국가에서 열리는 F1 대회를 그랑프리라고 칭합니다. 각각의 그랑프리에서 성적을 토대로 점수가 매겨지고요. 22개 죄송합니다. 22개 그랑프리 합산 성적을 통해 통합 점수가 제일 높은 팀과 제일 높은 선수에게 트로피를 수여하는 스포츠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 닉네임이 왜 센일까 궁금해 하시던 작가님들이 있으시던데요. 뭐 수학을 좋아해서 그렇다. 뭐 센 수학에서 따왔다. 성격이 드세서 그렇다. 힘이 세서 그렇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어릴 때 수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문과 출신이었고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보신 작가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격이 드세거나 힘이 센 캐릭터는 아닙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센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에 아주 잠시 나왔던 캐릭터인 센이라는 캐릭터에서 따왔습니다. 이 센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허접하고 허술하게 생긴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아저씨의 몸에 지구의 신이 빙의된 캐릭터입니다. 저도 이 캐릭터처럼 외형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속은 알차고 당찬 캐릭터가 되고 싶어서 센이라는 이름을 변형시켜 센이라는 닉네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레드를 넘기서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이라는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매우 좋아했습니다. 다행히 지금도 좋아하고요. 그림을 좋아하긴 했지만 어릴 적 화가라는 꿈을 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장래희망 조사를 하기 위해 종이를 나눠주셨고요. 저는 그 종이에 장래희망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태였지만 일단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까 그 종이에 화가라고 적어서 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갔더니 애들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장래희망 쓰는 게 장난이냐고.
그 그림도 잘 못 그리는 게 하가라고 적었다고 엄청 혼이 났어요. 그때부터 결심했던 것 같네요. 두고 보자. 내가 꼭 그림 잘 그리는 하가가 되고 말겠다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신하고의 싸움을 계속 해왔던 것 같네요. 대학교 때 교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그림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림하고 매일 싸우는 것 같다라고. 항상 재능은 부족한데 결과물은 제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오니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20대부터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렸던 것 같네요. 그런데도 20대도 타고난 센스가 없어서 그런지 생각만큼 그림 실력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어찌어찌해서 후보로 대구에 있는 서양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서양학과를 고른 이유는 6학년 때 사건이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다. 그 이유 하나로 좀 더 실용적인 디자인과 진학을 바랬던 부모님과의 의견과는 달리 서양학과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은 사실주의 구상회화 쪽으로 활동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포진한 대학이었습니다. 고우만의 코코스카 같은 인상주의 또는 표현주의 그림을 좋아했던 저로서는 처음에 적응하기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님들한테 제발 좀 고우처럼 그리지 말라는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 멋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요? 캔버스 작업은 주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그림을 거치하는 이젤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하드보드지나 캔버스 위에 다른 것들 위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네요. 군대를 다녀와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고가 주입돼서 그런지 학교 스타일과 맞는 아카데미 성향의 사실주의 구상회화를 캔버스에 옮겨 담는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기 성적도 올랐고 3학년 2학기 때는 장학금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아무래도 계속 그림을 그려왔지만 정말 센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을 공부하고 해오진 않았던 것 같네요. 작업적으로 상당한 매너리즘에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의 주류 스타일에 맞게 그리던 저는 졸작을 앞두고 굉장한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찾은 이미지가 F1이었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계열의 작품을 좋아하는 저한테 F1이라는 소재가 저한텐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F1 레이싱카의 거칠고 돌진하는 이미지를 거칠고 저돌적인 터치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벽화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을 모두 거의 투자한 것 같네요. 마띠에를 엄청 넣어서 두껍게 칠하다 보니 물감값이 엄청 들었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거칠게 그리다 보니 붓도 자주 상해서 작업을 하는 한 달 반 동안은 하방을 엄청 들락날락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작업은 저의 마음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들게 나왔던 것 같았고 앞으로도 F1을 소재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었네요. 졸업을 하고 나니 대학원을 가야 할지 취업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집에서 경제적으로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물론 그걸 바랬던 것도 아니지만요. 일단 택한 것은 학원 강사의 길을 택합니다.
당시에 필요한 건 돈이었기 때문에 제가 강사라는 직업과 잘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강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돈을 벌어야 월세도 내고 작업실비도 낼 수 있으니까 그 강사라는 옷에 제 몸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간 곳이 디자인 학원이다 보니 디자인 입시 그림을 배워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성향하고는 180도 맞지 않았던 것 같네요. 형태를 뭉개고 거칠고 회화적인 그림을 그려왔던 저한테 디자인 입시 그림은 저의 성향과도 180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부드럽게 그려야 했고요. 경계 부분도 깔끔하게 도려내듯이 채색을 해야 되는데 엄청 힘들었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네요.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작업실에서 개인 작업보다는 디자인 입시 그림을 더 많이 그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하다 안 되니까 학원에서 장수생인 척하고 한 달에 60만 원씩 지어주고 홍대에 있는 입시학원에서 가서 배워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원장님이 고시원을 잡아주셨는데 방세가 한 달에 48만 원이었습니다. 홍대에 2달을 있었는데요. 12만 원으로 한 달, 그리고 또 12만 원으로 다른 또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홍대 학원에서 정말 입시생처럼 하루에 15시간 그림을 그려왔었는데요. 9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입시생처럼 시험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네요.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원장님과 그 전에 약속했던 고등학교 예비반 디자인 전임 강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렸죠. 원장님 입장에서는 제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제가 들어가기로 한 예비반 전임 강사 자리는 다른 분이 내정된 상태였기도 하고요. 잘리던 당일 후배랑 술 마시면서 원장, 부원장 욕을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고요. 대구 본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서울에서 지켜봤었고 네가 분점에서 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 볼 생각이 없냐고. 서울에 있을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대구 본점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인정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네요. 가끔 월급이 늦게 나온 것 빼고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때부터 입시 그림의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응했던 것 같네요. 연구작도 한번 당선이 됐었고요. 8개월이 지난 뒤였나요? 다른 지역에 분점이 생긴다고 해서 저는 그쪽 분점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입시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있다가 잘렸죠. 본격적으로 입시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당시 그림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가르치는 스킬이나 학생들을 멘탈적으로 케어하는 스킬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학생들의 실기력이 아무리 가르쳐도 올라오지 않는 상태였고 냉정하게 분정 원장님은 저를 자르더라고요. 이젠 2번 잘리고 나니까 눈알이 팽팽 돌더라고요. 너무나도 화가 났고 거의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개인 작업에 손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작업실을 갖고 있긴 했지만요. 너무나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에 분노로 가득 차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혼자 다시 입시 그림을 공부했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라이벌 학원에 입사하게 됩니다. 굳이 라이벌 학원에 들어간 이유는 잘 되는 모습을 나를 자른 학원에 보여주고 싶어서 였다고 할까요? 그 학원에 들어오고 나서 또 잘 되었을까요? 처음엔 잘 되었었죠. 연합 실기평가에서 그동안 A가 없던 애들을 거의 절반을 A 점수를 받게 했었으니까요. 원장님도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당시에 예비반을 맡고 있었는데 다음 해에 이어서 입시반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다른 학원에 2번 잘리다 보니 엄청나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걸까요? 엄청나게 스파르타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저하고 입시반 수업을 하기 싫다고 하네요. 개인의 욕심이 부른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학생들만 만나면 미안한 감정이 먼저 앞서네요. 네, 3번째 해고입니다. 이제는 학원 강사를 그만둘까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 문제는 제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그걸 알고 싶었던 걸까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일산에 있는 학원에서 포트폴리오를 내고 시험을 보고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일산에서 학원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되었죠. 제가 뭐가 부족한지. 실기력도 부족했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문제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 고치기 위해서요. 성격도 자기중심적인 성격에서 이타적으로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없는 타지에서의 생활과 제가 있던 학원이 강사들 빡세게 돌리기로 유명한 학원이었거든요. 소위 강사들이 한 달도 못 버티고 퇴사한다고 해서 강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출근하는 6일 중에 3일은 11시 출근해서 10시 30분이 퇴근이었고요. 11시에 출근하면 4시간에서 5시간 실기시험을 치고 매일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원장님한테 욕도 엄청 들었던 것 같네요. 채색이 부드럽지 못하다. 형태가 이상하다. 깔끔하지 못하다. 부드럽지 못하다. 너무 작게 그린다. 그림에 대한 좋지 못한 평가를 엄청나게 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그림에 대해서 비판적인 소리를 들어도 그닥 데미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 내성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암튼 그렇게 2년을 지내다 보니 개인 생활 챙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번아웃이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서 제 학원 강사 생활은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날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떨어져서 캐리커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진구에 있는 캐리커처 회사의 프리랜서 라이브 캐리커처 작가로 들어가게 되었고 롯데월드, 롯데몰, 롯데타워,
어린이 대공원, 유산 빌딩 등에서 캐리커처를 그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펜드로잉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10분이라는 시간 내에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으니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캐리커처를 그리는데 거의 반년이 돼서야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림도 많이 카피도 해보고요. 시간 재서 그려보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캐리커처를 하면서 여러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손님한테 그림 좀 제대로 그리려고 말도 들어보고요. 그림을 찢어서 버려주세요 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대표와 간부들의 작가들의 행하는 갑질도 있었고요. 원래 제가 사람들한테 대드는 성격은 아닌데 제가 앞장서서 대들 정도로 회사 자체 내에 많은 불만들이 쌓여 있었고 2년 뒤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캐리커처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축제, 이벤트 등을 돌면서 캐리커처로 돈을 벌기로 작정을 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더라고요. 보기 좋게 망했죠. 축제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 취소가 되었고 이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플리마켓도 다니고 운 좋게 플리마켓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용산 컴퓨터 스토리 카페에서 벽화도 하게 되고 코로나가 중간중간 잠잠이던 시기에 운 좋게 종로서적에서 무료 캐리커처 이벤트도 하면서 버텼는데 어찌어찌 1년을 버티다가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디자인 에이전시였고요. 자치분권위원회, 보건도서관,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관공서 등을 상대로 하는 디자인 에이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심을 접하면서 물론 이전에도 포토샵을 이용해서 취미 수준으로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디지털 아트웍 작업 위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나름대로 괜찮긴 했지만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수정 요청이 무한으로 쏟아졌고요. 그걸 전부 회사 입장에서 모두 받아주다 보니까 야근은 필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 힘들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약 1년 정도를 보냅니다. 학원생활 5년, 캐리커처 3년, 디자인 에이전시 1년, 대학교 졸업 이후 10년을 그렇게 보냈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장이 원하는 학원 강사의 기준에 맞추려고 저는 애썼고요. 캐리커처를 하면서 고객이 맞는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디자인 에이전시에 있으면서 대표님과 고객사의 기준에 맞게 저의 그림을 맞추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모르게 허무감이란 게 찾아오더라고요.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춰 바둥바둥 살아왔던 게 말이죠. 죄송합니다.
네, 저희 쌤님한테 하트 한 번씩 날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쌤님. 아이고. 자, 여러분들, 쌤님을 위해서 하트 한 번씩 날려주시고요. 자, 조금, 이따가 쌤님, 다시 계속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죠. 저 물만 한 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쌤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울컥했네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불안장애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상대가 날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저도 모르게 병을 만들어냈네요. 장시간 그림 작업으로 손목 상태도 많이 안 좋았고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말이죠. 그래서 찾게 된 게 NFT입니다. NFT는 대학교 선배랑 인생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다가 NFT라는 게 있다.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NFT를 하게 될 거고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 란 말을 듣고 궁금증에 의해 유튜브에서 NFT를 찾아보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잼 스터디라는 NFT 스터디 그룹에서 NFT를 공부하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해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 안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배우고 NFT 커뮤니티와 다오에 대해서 다오에 대해서 배우고 정보를 소통해 나가면서 NFT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 같네요. 주마다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때 주제가 NFT 작가 뽀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작가님들 살펴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진군 작가님과 요미 작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팬방에 들어가면서 이 작가님들이 어떤 식으로 NFT 활동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네요. 정말 부지런히 자기 그림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하구나. 그리고 트위터나 팬방 운영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느끼면서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KNFT를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문제는 막상 NFT에 대해서 공부하고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저것 해봤죠. 디지털 아트도 해보고 PFP 형식의 아트웍도 해봤는데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4월 10일 새벽에 내가 뭘 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학교 선배한테 전화를 하게 되죠. 통화하면서 선배 형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가 네 걸 하려고 퇴사를 했는데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했던 작업들 찾아보게 되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다시 찾아보게 되었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F1 졸업작품을 보면서 10년 전에 그만뒀었던 F1 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 준비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파인 아트에서 손을 뗀 지 꽤 오래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작품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커뮤니티 활동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척이나 카톡 이런 걸 올리는 걸 귀찮아하는 성격인데다가 트위터 활동도 재미있는 멘트를 올리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에 이런 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찾은 해결 방법이 드로잉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한 번 트위터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트위터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월 14일부터 제 셋 F1 천장의 드로잉 작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장의 드로잉을 통해 제 스스로 미술작가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고요. 그 성장 과정을 제가 성실히 꾸준히 그림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작가임을 사람들에게 어플해 나갈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마커와 색연필을 이용한 피지컬 드로잉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콩테와 연필도 가끔씩 쓰고 있지만 점차 다양한 재료와 도구 툴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이미지 형식으로 실험과 작품 연구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7, 8월 같은 경우에는 외주 작업이 잡혀 있어서 당장에 어렵긴 하겠지만 추후 장시간 투자한 정규 작품도 제작할 예정이고요. 이게 처음에는 파인아트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른 툴을 이용한 작업도 죄송합니다. 다른 툴을 이용한 작업도 생각해 두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F1을 그리는 이유를 더 설명해 드리자고 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10년 전의 작업을 이어나가면서 그때의 작가가 되고 싶었던 나의 의지를 리마인드 해보는 것이 이유이고요. F1이 누구보다 빨리 제대로 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싶다는 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고 인간의 한계의 도전 그리고 지치지 않는 도전이라는 내러티브에 대해서 파헤쳐 보고 싶어서 F1을 그리는 것도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F1 레이싱 카페 형식의 메타버스에서 개인 전시회를 여는 것이고요.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저런 것 상황을 봐야 하는 것도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소망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평범하고 무난한 갤러리 형식의 전시가 아닌 관람자들이
오락적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전시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NFT가 잘 팔려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47장까지 작업된 상태이고요. 오늘 발표 준비하느라 작업을 못했는데 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스페이스 들면서 이어서 48번째 드로잉을 작업할 예정입니다. 10장을 한 바퀴 단위로 정했고요. 현재 4바퀴, 즉 4번째 바퀴 작업까지 했고 지금은 5번째 바퀴 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리스팅은 25장까지 오픈시에 리스팅 되었고요. 내일 5시에 25번에서 30번까지 작품을 리스팅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각 바퀴마다 작품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바퀴는 개인적으로 손을 풀고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F1 그림을 골라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F1 작업을 했을 때 최강자로 군림했던 세바스티안 베텔을 첫 작품으로 스타트로 끊었고요. 여러 가지 F1 이미지들을 그리면서 제가 F1 NFT 아트 작가라는 것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퀴부터 주제를 정하고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택했던 게 F1의 상징하는 아이콘인 아이톤 세나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작업하면서 F1 네이버 카페와 F1 오픈 책방, F1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공부해봤는데 왜 이 선수가 F1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추앙받냐고 얘기한 이유가 F1 드라이버는 레이스카의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거의 레이싱카 70, 드라이버 실력의 30의 비율로 레이싱카의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일톤 세나라는 선수는 레이스카의 성능에 상관없이 순수한 드라이빙 기술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해 왔는데요. 1992년에 액티브 서스펜션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이 레이싱카에 도입이 됐었는데 그런데 그게 세나가 있는 팀에서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세나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봤었는데요. 좀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래도 당에 열린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순수한 드라이빙 실력으로 1등을 차지하면서 인간이 기계의 힘을 이겨내는 한계를 돌파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했었고요. 물론 시즌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준수한 실력으로 4위로 시즌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이톤 세나가 F1 아이콘으로 뽑힌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두 바퀴 주제는 승부에서 도전적이고 열정적이며 정말 무섭게 돌변하는 성격이지만 승부 안에서 정말 무섭게 돌변하는 성격이지만 경기 외적으로 누구보다 따뜻한 감성을 지닌 선수로 기억되는 아이톤 세나를 그려봤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바퀴는 각각 스피드와 바퀴와 바퀴가 부딪혀서 영혼의 경쟁을 붙는다는 의미의 힐 투 힐을 표현해 봤고요.
레이싱카와 레이싱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중점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레이싱 경주 중에 긴장감과 속도감을 중점을 표현하려고 노력했고요. 중간중간 콩태도 사용해보면서 레이싱카의 엔진의 전율이 느껴지는 느낌과 레이싱카가 아스팔트 위로 지나갈 때 아스팔트에 타는 냄새가 느껴질 수 있도록 거친 느낌으로 형태를 찌그러뜨리기도 하면서 작업을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바퀴는 제 카카오 채팅방 팬분들의 투표로 진행하였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바퀴는 레이싱카 중심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번 다섯 번째 바퀴는 두 번째 바퀴처럼 인물 중심으로 갔었습니다. 총 4명의 후보 가운데서 선정된 선수로 최초의 흑인 F1 선수이자 7회 시즌 챔피언을 차지했던 루이스 해밀턴을 주제로 선정했었고요. 이번 바퀴에서는 루이스 해밀턴의 공격적인 성향의 레이싱 스타일과 그랑프리에서의 우승의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거칠고 멋지게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47장까지 작품이 완료되었고요. 현재 NFT를 하면서 참 오랜 시간을 작업실에서 보내왔던 것 같네요. 이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작업을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진정한 나를 위해 작업을 해나가는 것 같아서 몸은 엄청 고되지만 마음은 아주 기쁩니다. 지금까지 저만을 위한 작업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희 팬방에 있는 팬들과 그리고 트위터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희 F1 드로잉 작업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발표를 들어주신 KNFT 작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에 눈물이 나고 막 그래서 발표를 좀 어색하게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좀 혀가 좀 짧아가지고 발음적인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님. 제가 그때까지 쌤님을 써님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었네요. 이름조차도 제대로 불러드리지 못해서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이때까지 써님이라고 불러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 스페이스에서 발표를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쌤님이라는 거를 이제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말 오늘 발표 너무너무 잘해주셨고요. 쌤님의 하나하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작가로서의 길을 가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쌤님이 지내오신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저희가 다 직접 느낄 수가 있어서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쌤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 쌤님의 그림은 언젠간,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감동적이지만 그 천장의 그림을 그렸을 때는 엄청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47개의 그림을 그리셨는데 지금도 작가님의 제가 그때 디스코드에서 작가님이 라이브를 키시고 작품을 하시는 그런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번 봤죠. 그때마다 항상 느낀 거지만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루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정문을 들었는데 작가님이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는 아마 그런 꾸준함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꾸준함을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동적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써님한테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나 그리고 소감, 그리고 감상평 여러 가지의 말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마이크 신청하시고요. 스피커로 올라오셔서 지금 쌤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느라고 너무 힘이 드셨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시다 보면은 감정이 복받쳐져서 말을 잘 못 잇는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 때문에 저희가 더 감동적이었고 더 진심으로 쌤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올라와 계신 분 중에서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시작을 아래 계신 분들도 지금 마이크 신청을 하셔서 올라오셔서 같은 얘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질문이나 소감 그리고 감상평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아래 계신 분들 중에서 저 마이크 신청해 주시고 좀 올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마이크 하단에 있죠? 왼쪽에 그걸 눌러주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라오셔서 쌤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쿠카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지나온 지금의 작품 활동에 이기까지의 쌤님의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좀, 어떻게 보면은 같이 들으면서 되게 안타깝고, 그리고 좀, 마음 아픈 그런 거를 같이 공감을 했었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쌤님을 많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팬분과 작가님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감동적인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작품 발표랑 그 작가 소개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손을 들었는데요. 그 작품을 그리시면서 마카로만 이렇게 좀 그리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마카로만 그리게 되시는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 좀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그리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도구가 마카고요. 마카는 제가 학원 입시 강사 생활 때부터 많이 써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카에 대한 이해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카로 이용해서 뭐 다양한 느낌도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카 위주로 일단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6일 날에 그 스타버 작품에 맞춰서 이제 그 소재에 맞춘 작품을 이렇게 출품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작품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F1 이미지로 이제 F1 작가로 이렇게 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작품 스타버 관련된 작품을 보여주시고 이제 너무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많은 분들도 이제 쌤님의 또 색다른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네, 쌤님의 작품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화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국가님. 네, 정말 저도 그 작품을 봤거든요. 그 스타보에 출품하신 그,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떤 군인 장병의 모습 같은 그런 얼굴을 그려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서 어떤 정말 아련하고 슬픈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이 쌤님이 표현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습니다. 앞으로 스타모어에서 지금 6월 6일 날 또 그 전시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작품을 많이 출품을 하신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쌤님의 작품도 거기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쌤님의 이 표현 방법이 사실은 이 마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용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칠 수가 없거든요. 한번 어, 한번 그리면 다시는 그거 갖다가 지우거나 다 덧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보이는 하나하나의 그 손길이 다 보여지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그 써님이 엄청난 그 노력과 엄청난 연습이 된 작품들이라는 것은 저는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어떤 그런 노력이 없이는 그렇게 엄청난 노력이 없이는 그렇게 익숙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커를 사용한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굉장한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 그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온라인님이 손을 들고 계시는데요. 온라인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 잘 들었고요. 얘기 들으면서 그림을 다시 보니까, 전에 저도 한번 디스코드에서 정말 우연히 쌤님이 라이브를 켜놓고 말씀 없이 계속 그림을 그리시는 거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금방 KJ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카라는 것이 진짜 한 번 잘못하면 특히 엷은 색이면 색일수록 덧칠을 해서 잘 되기가 어려운 건데 되게 그 선수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라든지 그 뭐 헬멧 같은 약간 투명한 느낌의 그 코팅되어 있는 광택 같은 것 이런 것들까지 유심히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분이 정말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10년 동안 되게 많은 일을 하고 되게 다양한지만 샌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잠시도 펜을, 붓을, 툴을 놓은 적이 없으시구나.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작가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그려서 얼마나 어느 정도 잘 나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림을 도구를 놓고 살 수 없는 그런 열정, 그런 집념, 그런 사랑 같은 것들을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감동이었고 갑자기 너무 조용한데 분명히 케이지님이 울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때 마이크를 얼른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특히 이 NFT 세계에서는 저는 샌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이 빛으로 밖으로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NFT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냥 뭐 아무나 그려서 팔 수 있는 이런 시장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샌님 같은 여기에 많은 작가님들 같은 분들이 정말 가려져서 내 아이 얘기를 한 번도 들려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NFT 이 장은 정말 좋은 게 이 커뮤니티라는 곳이 있어서 서로 이 얘기를 들어주고 나눠주고 응원할 수 있는 이런 세계라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샌님 같은 분도 알았고 이 KNFT에는 여러 작가님들도 알게 됐고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온라인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쌤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림을 그래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렸고 이리저리 잡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새로운 그림들 원하지 않는 그림들을 그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지만 아마 그런 그림들이 아마 지금 쌤님이 모든 거에 파괴되지 않았나도 싶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쌤님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큰 희망을 저는 보면서 오늘 쌤님의 말씀 정말 진심으로 감동적이었고요. 온라인님 말씀도 정말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고고님 손을 드셨는데요.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쌤님,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쌤님 옥하방의 2호 수감자 고고입니다. 제가, 쌤님이, KNFT 디스코드에 아마 오신 지 며칠 안 됐을 때, 일요일이었는데 라이브를 켜고서 그 F1 그림을 그리실 때 제가
둘이서 한 3시간, 4시간인가 라이브를 같이 보면서 저도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쌤님이랑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친해졌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꾸준히 작업을 해나가시는 걸 보면서, 굉장한 내공이나 마음에 그 추진력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쌤님 옥화방에 사실 제가 다른 본카톡방에 들어가 있다가 읽을 시간이 없어서 다 나왔고, 쌤님 옥화방 하나에만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쌤님 옥화방은 16명인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긴 하지만 제가 소화할 수 있어서 거기에 남아있는데, 거기서 항상 보여주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쌤님에게 이번에는 속도감이 있는 것을 좀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번 주제는 속도감입니다. 이러고 이번에는 컬러풀한 거 말고 약간 블루톤이 진한 거를 좀 보고 싶어요 하면 바로 그거를 또 적용해서 그러면 다음에는 블루톤의 작품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되게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작품으로 만들어 내주시는데 그렇게 약간 융통성 있게 하시는 거 보면서 융통성 있는 모습 보면서 되게 이게 작가로서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만을 꾸준하게 펼쳐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관객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보는 작품을 보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흑역사와 그런 과거가 있는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예전에 있었던 일,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고모님. 네네. 그래서 정말 오늘 정말 기쁜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졸업작품으로 F1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쌤님이 F1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던가 이거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고요. 천장까지 그리실 것을 목표로 정하시고 하루하루 그리고 계시는데 그 천장까지 하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F1을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요. 아무래도 좀 제가 그림 자체를 거칠게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맞을 만한 이미지가 F1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F1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사실 뭐 자동차가 제가 없어요. 면허도 없고 그러긴 한데 그 F1에 나오는 그런 뭐 인생적인 이야기 그리고 인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제 마음을 좀 빼앗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기도 해요. 특히 두 번째 바퀴 같은 경우에는 아이톤 세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렸었는데요. 그 사람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리고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1등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이 그래도 이만큼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뭐 F1의 매력에 대해서 좀 더 작업하면서 좀 더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작업하는 의미가 뭐냐?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한테 천장은 죽을 때까지 그림 그린 사람의 그냥 일부일 뿐이고요. 그리고 작가로서 뭐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그린다는 게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뭐 예전에 모나미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1000장을 하게 되면 2025년 1월 7일까지 하게 돼요. 굳이 해봐야 3년인데 그거 못해서는 제가 작가로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일단은 현재는 그래서 1000장을 목표로 잡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고님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써님도 정말 대답 잘 해주셨습니다. 천장의 의미라는 게 사실은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서 뭐 날짜를 센다기보다는 어떤 지금 그냥 평생 끝까지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저는 더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 사실 1000장이든 100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죠. 이게 언젠가 끝까지 평생 내가 해야 될 길을 가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집념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얘기에 또 한번 다시 감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쌤님의 이런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어떤 그 강한 집념, 강한 어떤 그 열정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쌤님의 어떤 진실 때 이런 마음들이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거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내가 그리고 좋아하는 그림이 잘 그리는 그림이 거칠게 표현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치다라기보다는 에너지 있고 생동감 있고 운동감 있고 스피디한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서 거치다기보다는 굉장히 잘 조율되고 정리되고 정돈된 어떤 그런 생동감과 운동감이 넘치는 그런 작품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작품을 보면서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쌤님의 열정 그리고 진실된 마음 정말 많이 우리가 지금 받고 지금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문님 손 드셨는데요. 문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쌤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쌤님 그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마커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마커라는 메디움으로도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발견이었는데요. 그 다루는 그 스포츠 자체가 굉장히 스피디하고 좀 역동적인 그런 운동 그 스포츠인데 그 지금 표현하신 그 작품에는 상당히 그 부드러움이 있어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아마 그게 마커가 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커로 그리셨다는 거를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상당히 저는 좀 놀라웠고요. 저는 이제 옛날에 일할 때 주로 이제 어린애들하고 많이 일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애들이 학교에서 주로 쓰는 그런 재료들이 크레용이나 크레용도 있지만 마커를 굉장히 많이 써요. 맨날 그 수업하고 이럴 때. 그래서 저는 마커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냥 찍찍 애들이나 그리고 그러는 거지 하고 그냥 그런 관념이 있었는데 작품을 보면서 새로운 발견이다. 그리고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작품의 발전해 나가시는 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마카로 일단은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점점 다른 재료들도 사용해 가면서 다양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문님. 네, 맞죠. 마커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 마커로 엄청나게 많은 걸 보여주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저도 나름대로 신비스러운 느낌을 지금 쌤님의 작품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재료인데 이렇게 멋지게 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그러면서도 역동적이게 잘 표현해 주시는 이 쌤님의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강카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작가님,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수님, 정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으로 아닌 자동차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선생님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예. 선 작가님이 이제 여러 일도 있었고, 뭐 과거는 현재가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밑거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선 작가님이 지금 F1을 표현하고 있는 그 그림이 이제 성공하고 그리고 달려가고 그다음 경쟁하는 어떠한 사회에서 승리를 하길 꼭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F1 자동차라는 거를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물 성분이 강한 마카를 가지고 사용한다거나 뭐 연필을 가지고 목탄이나 이러한 걸 이렇게 뭉개지는 재료를 가지고 자동차를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저도 계속 해오고 있지만 근데 선 작가님이 아주 그래도 그 특징이나 그 기술적인 거를 작가님만의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기술을 숙달을 해서 작가님만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니까 너무 멋지고요. 저는 마카를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의 일단 작품 스타일이나 이러한 뭐 매일 그려내는 작업들의 형태를 봐서는 너무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점점 아까도 작가님이 얘기하셨지만 재료적인 거나 표현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천장에 다다라는 작품 스타일은 어떻게 변할까? 전 정말 궁금하고요. 네, 세인 작가님 아무튼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차를 그리는 작가가 별로 없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작가님 아무튼 응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강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시절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작가님이고요. 제 우상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뭐 감사합니다. 제가 우상이에요,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강카님. 정말 많은 그런 힘을 주시는 것 같아서요. 정말 감사하고요, 강사님. 그리고 쌤님도 이렇게 여기 이 NFT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죠, 저희가. 사실 현실에서는 잘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이렇게 NFT 세상에서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서로 작품도 같이 보고 그리고 느끼고 감동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는 이 NFT에서 가장 정말 소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여러 사람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이 지금 감정, 느낌을 제가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다시 한번 감동하면서 쌤님과 강카님도 아마 그런 느낌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같이 공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요. 고고님이 또 손을 드셨는데요.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예전에 신무비님이 한국에서 몇 주 전,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전시를 하셨을 때 쌤님이 같이 보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쌤님하고 같이 그 전시를 봤었는데, 그 신무비님 전시를 보고 나서 함께 KNFT 회원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었는데, 쌤님은 그때 작업실로 그림을 그리러 간다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밥을 안 먹고. 그래서 지금 되게 놀랬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쌤님에게. 만약에, 이거 밸런스 게임인데, 쌤님이
오늘 그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예. 그 자리에 정말 평소에 그리던 이상형의 이성이 나타나서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거기 같이 식사 자리에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러 갈 것인지 그거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평소에 그리던 이상형이 나타난다면? 어렵네요, 이거. 지금 고고님이 제 핀방에 계신데, 뭐, 어려운 질문 한다고 이렇게 막 겁주셨거든요. 저라면 그래도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팬분들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천장 하겠다고 질러놓은 것도 있고 하루에 한 장 한 것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로요? 평생 만나기 힘든 이상형이어도요? 예. 아이고, 쌤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쌤님, 뭐 솔직히 그 여성분을 모시고 작업실로 가셔야죠, 쌤님. Y me decían, señor, no valía la pena para nosotros porque tenía que gastar mucho dinero más. Y después, el queso decía, los quesos me decían, 온라인님도 지금 흥분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지금 마이크 켜진 것도 모르고 지금 스페니쉬로 지금 말씀을 막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죄송해요. 잘못- 옆에서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리를 옮긴다는 게 귀에다가 네네. 핸드폰을 들으면서 대고 소리를 듣다가 귀가 이렇게 마이크를 켰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온라인님도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쌤님, 그럴 때는요, 여성분을 모시고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하는 걸 보여주면서 또 한번 인상적으로 보이게 다가서 그림을 그리셔야죠. 그래야 여성분들 그걸 보면서 그 감동을 받고, 그래서 쌤님하고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쌤님. 하나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모든 거를 같이 가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쌤님. 고모님, 정말 재밌는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쌤님 네,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여성분 만나면 아마 작업실로 정중히 모시고 가서 쌤님이 가장 잘하시고 있는, 그리고 잘하시는 재능을 마음껏 뽐내시면서 여성한테 쌤님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요, 신모비님 손을 드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일단 이상형 여성이랑 저랑 같이 밀려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뭐 저라서 또뭐 같이 밥 안 드셨나 했는데 그건 다행히 그건 아니었군요. 서브님 좀 실망하실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카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냥 그 자동차 디자이너로서 봤을 때 자동차 관련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나오면은 좀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묘하게 그런 어떤 동질감이 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저도 제 본업에서는 거의 그게 당연한 또 그런 거라 참 그런 것도 공감이 많이 됐고 또 뭐랄까 이렇게 천장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막 100장, 1000장, 만장 이렇게 하려는 게 좀 그런 뭐랄까 마인드셋 같은 것에서도 묘하게 공감되는 게 많아서 뭔가 공감이 많이 됐다. 오늘 발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서 100장, 1000장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그런 뭐랄까 케이지님 말씀대로 그걸 해 나가면서 또 변화하고 또 완성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내가 언젠가 갖고 싶은 가져야 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현재 지금 나한테 부재할 때 그걸 딱 획득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그런 순수한 양을 계속해서 그걸 통해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단순하고 또 마음에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시는 것에 대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정말 그림 못 그린 애들도 막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장수를 늘리니까 그래도 그림 잘 그리는 애들처럼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깨달은 게 좀 많고요. 계속 그림 그리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신모부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역시 노력하고 성실히 꾸준히 하는 사람만큼 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림을 많이 오래 평생 그렸지만 이렇게 그림을 평생 그리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나름대로의 그 나만의 길을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꾸준함과 어떤 성실함, 계속하는 이런 거에서 다시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써님도 아마 곧 그런 모습을 스스로 느끼시면서 굉장히 그 작품을 계속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뿌듯함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든지 계속하는 사람만큼 그런 사람을 이길 수는 없죠. 끝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희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캐롯 펌님이 지금 손을 드셨는데요. 아까 손 들고 계셨는데 자,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쌤님. 일단은 정말 스페이스 잘 들었습니다. 정말 평소에도 굉장히 되게 많은 리스펙트를 하고 굉장히 좀 존경하는 작가님 중 한 분이신데 쌤님의 그림에는 단순히 속도감과 역동성뿐만 아니라 아까 특유의 질감이 주는 그런 색채와 그 러프함 덕분에 그 거친 느낌이 관성도 느끼게 해주고 뭔가 지면과 타이어의 마찰력 그리고 그날의 온도, 습도, 날씨 뭐 이런 것까지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천장의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혹시 그걸 매일매일 진행하심에 있어 콜라보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그거를 할 수 있는 뭔가 하루의 루틴 같은 게 있나 여쭤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뭔가 매일 같은 작업을 그 안에서도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항상 같은 시간에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뭐 식단을 하신다든지 혹은 뭐 그런 루틴의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마인드셋을 매일매일 다잡으시면서 한다든지 그런 하루의 루틴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당근님. 일단 콜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못할 것 같긴 한데 한 7, 80장 넘어가면 아예 하나의 바퀴를 완전 음악 하신 분들과 이렇게 콜라보 형식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어차피 당근님 프로젝트 지금 하시는 거 제가 콜라보도 하니까 지금 F1 하는 거 말고도 뭐 다른 뭐 콜라보 작품들도 할 생각이기도 하고요.
루틴은 제가 딱히 없어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막 규칙적인 생활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회사 생활도 좀 이제 반복적인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뭐 루틴이라고 한다면 일어나서 작업실 오는 거? 그게 루틴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 그게 뭐 루틴이라고 한다면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그 너무 답변을 성실하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7, 80일 혹은 그 이후에 때가 찼을 때 목마른 제가 한번 노크를 한번 살포시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루틴이 아니어도 매일매일 항상 작품을 위해 그런 맹세와 약속을 위해 나아가시는 쌤님의 모습에 응원 드리고 예,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그런 리스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근님 제가 필요하면 먼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조만간 감사합니다. 네네. 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롯님.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쌤님이 그러면 어떤 그런 루틴이 없는데도 그렇게 작품을 꾸준히 하시다는 거는 정말 저한테는 정말 더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작품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어떤 이런 루틴을 잡아놓지 않으면 저의 어떤 마음이 그렇게 항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루틴을 뭔가를 정해서 거기에 좀 이렇게 저를 끼워 맞추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도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루하루를 똑같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집념이나 이런 거는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감동을 했습니다, 쌤님. 아이, 저는 제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다시 드네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또 다른 분 혹시 쌤님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이크 아직도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올라오셔서 스피커로 좀 더 많은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감상평,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는 쌤님을 통해서 예. 정말 그 목마른 그 작가, 그 뭔가를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쌤님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늘 작가님의 그 발표를 들을 때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작가님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 어떤 경험도 하셨을 거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나도 그런 거 조금 알고 있어. 이렇게 나도 그런 거 겪어봤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쌤님이 겪어오신 모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그렇게 쉽게 계속 꾸준하게 지금 작가의 길로 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걸 꾸준히 그리고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잘 넘어오시고 잘 이겨오시고 지금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동이었고요. 내 그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항상 그리고 싶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언제나 이 열심히 하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 승리하는 모습을 저는 꼭 볼 일이 곧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응원하는 마음으로 쌤님의 그림 그리고 쌤님의 그런 활동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너무너무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동을 많이 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아까 그 감동받아서 저도 좀 이렇게 울컥하고 그리고 약간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쌤님의 이런 모든 모습이 저희 작가님들한테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시고 모든 작가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쌤님. 자, 그리고 오늘 쌤님이 발표해 주신 이 그림에 저희 항상 하던 좋아요 그리고 리트윗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쌤님의 이 프로파일을 딱 올리면서 이 핀 트윗으로 하면서 제가 깜짝 또 놀랐습니다. 저는 쌤님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팔로잉을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떡 봤더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쌤님.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방금 얼마 전에 제가 몰래 살짝 했습니다. 쌤님한테 혹시라도 팔로우 안 하신 분 계시면요, 저처럼 살짝 빨리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좋아요, 리트윗 눌러주시면서 쌤님에게 큰 응원,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쌤님 발표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작가님들 랜덤이 올라오셔서 작가님들 발표하시거나 아니면 공지사항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올라오셔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올라와 계신 분들 중에서 작품 발표나 공지사항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강카님 먼저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강카입니다. 네, 이번에 민팅 소식이 하나 있어서 네, 여기 오늘 또 당근님이 또 마침 올라와야 계신데 이번 주 안에 이제 새로운 아이스크림 스케이터 거리라는 아이스크림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일에서 5일 사이에 6월 2일에서 5일 사이에 민팅할 예정이고요. 컨셉은 당근님께서 아이스크림을 보고 상상하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제가 그것을 듣고 해석을 해서 다시 티저 영상을 만든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트윗을 한다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잠시만요. 트윗을 하겠습니다. 네,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다의 향과 그리고 소녀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티저 영상을 만들었고요. 달콤한 민트 초코칩 아이스크림입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들 즐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그 민트칩 아이스크림, 제 딸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종류인데, 보면서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꼭 저희 딸을 위해서 만든 작품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면 이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이나 혹시 감사평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캐롤님, 혹시 하실 말씀 계신가요? 더 보태실 말씀? 예,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과거에, 브라질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리우데자네이루에 해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큰 언덕길이 있는데, 거기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가는 스팟이 있는데, 네, 그곳에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자매님께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가시는 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바다와 스케이트보드의 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도 음악 작업을 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캐롤님. 작품이 굉장히 경쾌하고 그리고 이제 발랄하면서도 아주 상쾌한 그런 느낌의 작품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딸이 지금 14살인데 아주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잘 딸한테 나중에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카님 그리고 캐롤님. 자, 또 네, 다른 분 감사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거나 감상평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자, 그러면 강카님의 작품에 저희 좋아요, 리트윗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리트윗 하시면서 작가님의 작품
곧 리스팅될 작품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쌤님 작품도요. 내일 오후에 25부터 30까지 리스팅이 된다고 하시니까요.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어떤 작품들이 리스팅이 되는지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카님의 작품 그리고 쌤님 작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로님도 하셨죠? 캐로님 작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신모비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신모비님 말씀하시죠. 네네. 트윗 공유하겠습니다. 네, 공유했고요. 그 발표로 하기 전에 강카님이랑 당근님 그 작품 평을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놓쳐져가지고 일단 다른 것보다 음악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어떤 아이스크림이랑 주제랄까 그런 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또 컬러도 너무 잘 어울려서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감상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발표하는 이 작품은 이제 리스팅 소식을 올렸는데 7개의 죄악을 다루는 연옥의 면제부 시리즈에 이제 세 번째로 올라간 작품 질투의 연옥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13번째 심시너리가 갖는 부제는 태어나지 않은 비존재를 향한 저의 질투를 다루는 그런 작품입니다. 전에 스페셜 작가 발표할 때 잠깐 또 소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작품도 그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저의 그런 생을 갖는 것에 대한 되게 꼬인 어떤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형태화하면서 만들었던 그림이고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은 요 그림의 스케치를 최근 개인전 때 같이 전시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완성된 페인팅은 없었고요. 근데 그 스케치 단계에서 갖고 있는 컬러는 사실 되게 밝은 톤으로 그려졌었다. 막 오렌지, 좀 그린 이런 컬러로 그렸어서 되게 예뻤던 원본인데 그걸 제가 엄청 다크하게 바꾼 거죠. 그런 과정으로 완성을 했던 작품이고 컬렉션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이 작품을 소유하면서 그 소유자의 어떤 미래 혹은 과거에 있었던 관련된 주제의 그 죄악을 연옥해서 태워버리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제공하고 있는 작품이고 이 작품을 소유하면서 같이 이제 실물 원오브원 프린팅을 에디션 증명서와 함께 보내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컬렉션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목요일 VIP 데이를 시작해서 저의 18번째 전시를 오사카에서 아트페어 아트스테이지 오사카라는 페어에 참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오후쯤에 아마 오사카로 이동해서 갈 예정인데 또 여러 다른 작가님들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사진들 많이 찍어서 올릴 테니까 많은 관심 또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와, 작품이 너무 멋지네요. 정말 신비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게 지금, 일단은 검은색으로 어떤 주온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동물 모양 같기도 하고, 식물 모양 같기도 하고, 어떤 물고기 모양 같기도 하고, 이게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무언가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무언가가 자꾸 거기서 형성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저 머릿속에는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머릿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신비하고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발표 정말 잘해 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멋진 작품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혹시 신모비님 작품에 대해서 작품 평이나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고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다시 커넥팅을 해드리고 올라오시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고님 말씀하시죠. 저 질문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지금 신모비님의 작품을 보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태어나지 않은 비존재를 향한 질투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져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네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질투라던가, 걱정이라던가, 불안,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제가 방금 전에 댓글도 달았는데, 신모비님은 태어나지 않은 비존재를 향한 질투, 혹시 이런 질투 비슷한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말씀하신 거 다 맞고요. 진짜 맞나요? 이거는 사실 그럼요. 또 7가지 제약을 다루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라던가 제가 생명, 출생, 환생, 죽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대안 공간으로 연옥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연옥 세계관을 만들게 돼서 그런 질투라는 것도 무엇에 관한 질투인가 하면 방금 얘기 드린 이런 개념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의 질투로 표현이 됐고 왜 태어나지 않은 비존재에 대한 질투냐 그러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이제 제 연옥 시리즈가 출발했던 제 깨달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 하나의 생명을 갖는 것이 곧 하나의 죽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그 타이틀에서 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필멸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면 이 비존재 미래는 있을 수도 없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비존재라고 설명한다면 그 존재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럽다. 하지만 제 자신이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좀 삐뚤어져 있는 좀 다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면서도 좀 했는데 그때 했던 그런 생각들을 모아놨다가 이제 작품으로 한번 표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뭐랄까 그림의 배경은 좀 완전히 추상으로 가되 그 위에 좀 뭐랄까 크리처스러운 형태로 그런 질투 같은 거를 이제 뭉쳐놓은 어떤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표현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케이지님이 느끼신 것처럼 어떤 형태 같으면서도 형태 안 같은 뭐 그런 좀 처음 보는 어떤 실루엣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사실 진짜 다크하고 뭐 이런 거지만은 이 작품은 이제 파운데이션에 올리게 될 7가지 반대의 선 컬렉션하고도 연계를 되어 있고요. 어, 꼭 나쁜 의미만으로는 또 안 볼 수도 있겠다.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작품 제 작품 볼 때 무시하고 본인의 감상대로 그냥 해석해도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열리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심오비님.
언제나 설명을 정말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거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모비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고님. 좋은 질문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다른 분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신모비님 작품으로 자, 그러면 좋아요, 리트윗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요. 좋아요, 리트윗 눌러서 신모비님한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모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혹시 다른 분 또 발표하실 분 있으실까요? 저 아까 그 본관 작가님이 그 발언자로 올라오셨는데 혹시 발표하실 게 있으시면은 네,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들리세요? 혹시 있어요. 말씀하실 수 없는 예, 예. 상황인가요? 네네. 제 말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잘 아, 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쌤님 방송 잘 들었다고 응원하려고 눌렸습니다. 예,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있고요. 같이 작가로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본관님. 정말 예,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관님. 이렇게 올라와 주셔서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주셔서 쌤님한테도 많은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관님도 다음에 한번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한번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다른 분 없으시면 오늘은 이렇게 저희 스페이스를 간단하게 제가 공지 하나 드리고요. 다음 주 아니죠.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저희는 저희 KNFT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PFP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내일 모레죠? 아니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 목, 네, 금요일 날 똑같은 시간 9시에 저희가 그 PFP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네. 네네,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혹시 그 발렌타인님이 아까 저기 발언자로 올라오셔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네네네네. 네,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근데 지금 끝내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요거만 마저 공지를 드리고요. 발렌타인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내일 그 금요일 날 하는 PFP 프로젝트 발표 여러분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발렌타인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작품 올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유하는. 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핀 트윗에 되어 있나요? 네, 제 메인에 올려드리면 메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해드렸어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첫 리스팅을 이번에 하게 돼가지고 이제 발표를 좀 천천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좀 말이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선 다이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이제 제가 보고 느끼는 물의 세계를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물공포증이 좀 아주 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막상 그 안에 뛰어들고 나니까 아주 고요하고 신비한 공간인 걸 알게 됐거든요. 이제 뭐 물의 그런 양면적인 또 무서운 모습도 있기 마련이지만 이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순간 물속은 이제 저에게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이버가 되고 나서는 뭐 주변에 이제 뭐 한강이나 이런 데 갈 때도 넘실거리는 물결을 볼 때면 항상 이제 뛰어들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의 경험들로 해서 물에 하나의 인격을 부여한
신격화한 여성으로 형상화한 그림이고, 주변에 아주 작은 사람이나 나비 같은 생명체로 그 여인에게 뛰어드는 또는 뭐 날아드는 모습으로 그 세계에 함께하고 싶은 존재들의 뭐 저 같은 이런 작은 존재들의 그런 마음을 투영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계속 컬렉션을 그리려고 해요. 이제 2개 그렸는데 계속 이제 잘 해보려고 시작이니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발렌타인님 발표 너무 잘해주셨고요. 저도 지금 작품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예쁘고 멋지고 아름다운 어떤 물의 신 같은 어떤 여성의 모습과 함께 거기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 물의 흐름, 거기에 또 작은 어떤 엘리멘트들이 움직이고 다가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서 아주 신기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물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물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감정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작품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혹시 감사합니다. 다른 분 중에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발렌타인님의 작품을 보고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그 민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리스팅은 언제 하시나요? 리스팅을 처음 한 거예요. 리스팅을 처음 하신 거군요. 네, 리스팅 네. 했습니다라고 써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픈시에서 리스팅한 이 작품,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픈시에서 지금 처음으로 발렌타인님께서 리스팅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저희 디스코드 혹시, 처음 작품을 리스팅 하시고 아직까지 NFT에서 활동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으니까요. 혹시라도 많은 다른 작가님들과 교류하시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만나고 싶으시면 저희 디스코드에 오셔서 여러 작가님들과 함께 많은 시간, 대화, 그리고 어떤 정보 같은 거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 많이 가져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디스코드는요, KNFT 트윗 계정에 들어가시면 그 링크 추리를 따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오시면 저희 그 많은 작가님들과 함께 좋은 대화와 좋은 정보로 여러 가지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으시니까요. 발렌타인님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쿠카님 손을 드셨는데요. 말씀하시죠. 네, 저 발렌타인님한테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손을 들었고요. 혹시 다이버로 그 작품 소재를 설정하신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좀 신선한 주제 같아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이유 물어보신 거예요? 네네. 전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해 본 적도 없고, 뭐 작가로 활동해 본 적도 없어서, 제가 어떤 주제로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저의 생활에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런 제가 뭔가 제일 느끼고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다이버? 아무튼 물 속에 있는 제 자신이라서 그게 제일 뭔가 재미있고 또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주제로 잡아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이버로서 혹시 얼마나 그 활동을 하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다이버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시작되기 한 조금 전쯤? 그럼 지금도 혹시 활동을 하시나요? 네, 지금도 이제 가끔 풀장을 가거나 뭐 바다를 가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물을 조금 무서워하는 편이어서 다이빙은 한 번도 평생 해본 적이 없어서요.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신다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조금 겁이 나서 어떨까 좀 마음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여튼간 너무 멋진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부럽고 그렇습니다. 조금 다이빙 하면서 저같이 그런 걸 무서워서 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물에서 들어갔을 때 가장 즐겁고 좋았던 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물에 대한 무서움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게 뭔가 반전의 느낌으로 저한테 많이 다가와서 좀 큰 경험이 된 것 같고, 물속에서 제일 좋은 느낌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안에 들어갔을 때 되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제 자신의 심장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함?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꼭 무서움이 있으셔도 한 번쯤은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심장 소리만 들리고 다른 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함. 정말 멋진 느낌일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다음에는 상황이 된다면 한번 저도 트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경험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발렌타인님. 오늘 발표 너무 잘해주셨고요. 작품 소개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작품을 하실 경우에 저희 이 KNFT 스페이스에 오셔서 저희는 항상 화요일, 금요일 저녁 9시에 한국 시간 저녁 9시에 시작을 하고요.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셔서 작품 발표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간단한 공지사항이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발렌타인님의 작품을 두고 우리 좋아요, 리트윗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처음 지금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팔로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발렌타인님 작품에 그리고 그 트윗에 팔로잉도 해주시고요. 자, 좋아요, 리트윗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다 올라오신 분들은 다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벌써 11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많은 참여와 그리고 정말 좋은 의견으로 너무 보람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시간, 나소니아님의 멋진 음악과 함께 끝까지 멋진 밤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소니아님, 오늘 음악 네, 가능하죠?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소니아님이 항상 이렇게 멋진 음악으로 저희 스페이스를 문을 닫아두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요. 자, 그럼 나소니아님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